안녕하세요. 저는 전자 및 정보학과 한철 교수입니다. 오늘 제 연구 분야 소개와 제가 강의하는 과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 교수 연구는 제1과학기술과 306호에 있고요. 대학원생들이 머물고 있는 연구실은 307호입니다. 홈페이지는 여기 아래와 같은 주소로 가보시면 간략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연구실 마크와 연구실 이름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뉴로 이미징, 뉴로 인포메틱스, 뉴로 인텔리전스를 줄여서 만든 NI3라고 하는 연구실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일을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뇌의 구조와 구성 원리를 뇌영상 이미지와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하여 이해하고 뇌를 모사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뇌는 굉장히 작은 싱글 뉴런들이 여러 개가 합쳐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생겨 있는 싱글 뉴런들을 싱글 아티피셜 뉴런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그리고 이것들을 많이 모으면 딥러닝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딥러닝을 이용해서 뉴로모픽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뇌를 모사하는 지능 체계를 만들어 보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하는 연구 분야의 핵심이 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전산뇌가 혹은 컴퓨테이셔널 뉴로사이언스라고 부르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여러 가지 다른 분야들을 이어주는 브릿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심리학이라던가 아니면은 뇌생리학이라던가 이런 데서 실제로 실험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그냥 그런 생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퀀티터티브 날리지, 그러니까 우리 과학에서 얘기하는 컴퓨터 사이언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한 그런 지식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실험 결과들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어떤 프레딕션을 만들어서 새로운 그런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이런 프레딕션을 통해서 과학계에 새로운 질문을 던져보기도 하고, 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 사이콜로지, 그러니까 심리학이나 아니면 뇌생리학에서 밝혀낸 그런 정보들을 실제 활용하는 그런 분야까지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학문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산뇌과학이라는 분야를 이제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과는 전자공학과잖아요. 그래서 꼭 전산뇌과학에 있는 내용만을 연구하거나 가르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전산뇌과학을 좀 염두에 두면서 다양한 것들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얘기한 것처럼 뇌 영상이나 그 다음에 또 뇌를 이해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뉴로 이미징이라는 말하고 뉴로 인포메틱스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뉴로 이미징은 말 그대로 뇌 영상이에요. 그리고 뉴로 인포메틱스라고 하는 거는 뇌 정보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딥러닝 아키텍처 이런 것도 활용을 해서 모든 걸 엮어서 고민을 해요. 자, 보시면 investigating the human cognition development and neural diseas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인간 지능이 어디서 오는지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발달하고 또 어떤 질병을 통해서 망가지는지까지도 전부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뇌의 질병들을 조기에 발견을 해서 그런 공중 보건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과정에서 뇌의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에 보시면 신경 섬유다발을 통해서 서로 뉴런들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연결성들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뇌의 연결성하고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뇌졸중이라던가 뇌에 어떤 손상을 입으시면 몸이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런 마비 환자들을 재활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뇌 연결성이 크게 바뀝니다. 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그런 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랩에 대한 이제 간략한 소개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학과는 4대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는 인공지능 컴퓨터 전공과 바이오 헬스 전자 전공입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 컴퓨터 쪽에 굉장히 가깝게 있지만, 제가 사용하는 데이터라던가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어플리케이션 쪽은 바이오 헬스 전자에 굉장히 관련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분야에 굉장히 걸쳐져 있는 학문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구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NI3 연구실이고요. 그래서 뇌영상도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컴퓨테이셔널 모델링이라는 걸 통해서 뇌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혹은 뇌의 질병이 어떤 식으로 퍼져나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연구합니다. 또 인공지능 연구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인공지능 연구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인공지능 가지고서 우리가 뭐 어플리케이션들을 많이 만들죠.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던가 이런 걸 만드는데, 저는 인공지능을 이 뇌영상이라던가 아니면은 뇌 데이터, 생체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분석 도구로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프리터빌리티,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의 해석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분야 쪽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뇌영상 관련된 연구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요 연구는 이제 작년에 나왔던 연구인데요. 노화 과정에서 뇌 회백질 두께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가, 이런 거를 연구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뇌가 이제 망가지는 것도요, 초기에 막 확 망가지고 나중에 안 망가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는 천천히 망가지다가 나중에 확 망가지는 부분, 아니면 계속 일정하게 망가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런 다른 형태로 망가지는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뇌가 어떤 식으로 망가지는지, 노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망가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아주 이쁜 그림 같은 걸 그려서 뇌를 분석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 아까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뇌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 신경 섬유다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경 섬유다발을 추출하기 위해서 왼쪽 그림처럼 뇌를 직접 추출해서 뇌에서 그 신경 섬유다발을 뽑아내면 사람이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뇌에 있는 신경 섬유다발을 MRI라고 하는 자기공명 영상 장치로 찍어서 이런 신경 섬유다발의 모양을 예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뇌 신경 섬유다발을 예측해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또 연구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뇌에서 네트워크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뭐 디퓨전 MRI라던가 뭐 펑셔널 MRI를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네트워크를 추출하고 나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하는 걸까요? 자, 그걸 위해서 네트워크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 코비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지만, 사실 메르스가 확산됐을 때도 보면 단순히 이렇게 뭐 어느 지역에서 뭐 메르스가 발병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메르스가 걸리면 이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의 연결들을 계속해서 쫓아나가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연결관계의 어떤 그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파의 네트워크 같은 거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런 전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혹은 어떤 사람이 전파를 막는 데 도움을 줬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도 있고요. 또 이걸 통해서 전파의 확산을 늦추는 방법들을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뇌 네트워크도요, 연결성들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면
뇌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질병이 발생하는지, 혹은 뇌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훨씬 더 지능이 높아지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뇌 연구를 할 때는 사실 뇌의 망가지는 형태를 가지고서 뇌의 어떤 특징적인 기능들을 밝혀내는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뇌의 부분들마다 담당하고 있는 기능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뇌에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뇌의 특정 부분이 망가지게 되면 그 부분이 담당하고 있던 기능을 소실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현대에는 그게 아니라 뇌가 뇌가 망가진 어떤 그 뇌졸중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뇌 조직이 망가졌을 때 이 뇌와 뇌 사이 어떤 영역을 연결하는 어떤 연결성도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망가진 것이 여기 A하고 C라고 하는 두 개의 영역에 가지고 있던 기능마저도 망가뜨릴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우리는 뇌의 연결성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뇌에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뇌 수술을 받는데 그 뇌에서 말을 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그 영역 사이를 연결해주는 아주 굵은 신경 섬유다발이 있는데 뇌 수술을 하다가 그 부분을 끊어버리면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 수술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MRI를 통해서 영상을 찍은 다음에 우리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계산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신경 섬유다발을 실제로 어떤 식으로 놓여 있는지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측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신경 섬유다발의 위치 같은 것도 그냥 MRI를 찍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도 한다. 이게 제가 하는 연구의 한 파트입니다. 그런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지만 또 이런 걸 뽑아낸 네트워크를 통해서 환자군에서 네트워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기도 해요. 여기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주관적 인지장애라고, 본인은 실제로 치매 환자가 아닌데 근데 자기 자신이 치매 환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기억력도 되게 떨어지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거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환자가 아닌데도요, 그 뇌 네트워크를 비교를 해보면 정상인에 비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와 관련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망가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혹은 우울한 기분이 들게 하게끔 만든 네트워크가 망가져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변화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혹은 여태까지 봤던 뇌 신경 섬유가 어떤 식으로 놓여져 있고 이런 형태가 바뀜으로써 생기는 질환 같은 것도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뇌에는 여러 가지 신경 섬유다발이 있는데 얘네들을 잘 분해하고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연구로는요, 펫 영상이라는 걸 분석을 해서 치매를 진단하기도 해요. 자, 여기서는 자세하게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사실 치매 환자들의 경우에는 뇌 속에 어떤 특정한 단백질이 쌓이는데 이 단백질도 이 단백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뇌를 잘라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돌아가시니까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외부에서 영상만으로 이 단백질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펫 영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또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연구 주제는요, 컴퓨테이셔널 모델링이에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아밀로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다시 해보면은, 이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거는 아밀로이드 플라크라고 하는 것이 뇌 속에 생성이 되면 얘가 이 뇌의 연결들을 신호를 전달하는 것을 방해를 해요. 뿐만 아니라 이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라고 하는 이 플라크들이 그 뇌에서 혈액의 움직임을 방해를 해서 뇌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뇌가 쭈그러들어요. 그래서 신경세포를 퇴화시켜서 뇌가 위축되고 나면 뇌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인 뉴런들이 좀 사망을 하는 바람에 이것들이 치매 증상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밀로이드 가솔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것이 발견이 됐냐면은 이 신경 섬유다발을 따라서 아밀로이드가 이동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뇌 네트워크를 얻는 방법과 또 펫 이미지를 통해서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축적된 양들을 얻은 다음에 얘가 뇌에서 어떤 식으로 퍼져나가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을 해서 치매를 예측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측하게 되면 기계학습보다 더 빠른 시점에 더 빠르게 조기에 치매를 진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신경 섬유를 따라서 퍼져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파란 색깔에서 빨간 색깔이나 초록 색깔로 될수록 그 아밀로이드가 훨씬 더 많이 퍼져나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뇌가 아니라 그 실제 뇌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상당히 실제 뇌에서 팻이 쌓이는 것과 유사한 모양을 보여준다. 이런 연구도 하고 있고요. 또 뇌졸중 환자, 그러니까 그 왜 중풍 맞았다고 하시는 분들의 재활 과정을 시뮬레이션 하는 연구들도 제가 10년 전에 열심히 했던 연구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뇌졸중 환자의 재활 과정을 시뮬레이션만 하는 게 아니라요, 재활 정도를 측정하는 장비도 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특허도 나오고 뭐 이런 연구들을 했었는데, 이런 장비들은 지금 뭐 다른 대학에 있는 연구자들하고 이제 그 협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정신이 없는데 이 원격 진료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나오죠. 저는 이제 원격 재활 관련된 연구들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런 쪽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세 번째 연구지는 인공지능 연구들입니다. 자, 우리 뇌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인공지능에서 맨날 얘기하는 빅데이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 데이터가 굉장히 서브젝트 숫자, 그러니까 그 환자 숫자가 굉장히 많다기보다 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너무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자,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기존에는요, 예를 들어 지금 펫 영상을 이용해서 알츠하이머를 진단하는 방법인 경우에는 정성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눈으로 보고 이 사람은 펫이 많이 쌓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판별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판별을 하면 굉장히 주관적이고 정확하지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량적인 방법들을 이용해서 이런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기계학습 방법론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아주 쉬운 기계학습 방법론들을 이용한 진단 방법들도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머신러닝 기법 중에 무슨 딥러닝 기법들 같은 걸 이용하거나 해서도 또 이런 뇌의 그 아밀로이드 집착 정도의 패턴을 분석을 해서 이걸로 진단을 하기도 해요. 혹은 최근에는 어떤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냐면은 딥러닝이 우리 그 영상 이미지에는 잘 동작을 하는데 그래프에 대해서는 좀 잘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는 뇌 네트워크 분석 연구를 많이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뇌 네트워크 분석을 할 때는 기존의 딥러닝 알고리즘이 잘 동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뇌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연구들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뭐 치매 환자의 경우에 정상인하고 다른 뇌 네트워크 패턴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랩 구성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 한철이 여기 지도교수로 있고요. 그 다음에 석박 통합과정으로 김대겸 전병창 학생이십니다. 김대겸 연구원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우리의 과에서 강사로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꽤 많을 것 같아요. 뇌 영상 처리를 해서 얻은 뇌 네트워크 분석을 하는 연구를 주로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창 학생 같은 경우에는 뇌 네트워크와 뭐 뇌 정보를 이용을 해서 시뮬레이션하는 연구들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번 학기에는 석사 과정으로 오지석, 박재희, 이창석 이렇게 3명의 학생이 들어왔는데요. 오지석 씨하고 이창석 씨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의료 영상을 처리하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박재희 학생은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뇌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대학원생들이 5명으로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진학하시게 되면 이런 그 대학원생들한테 좀 지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언도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들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고 또 다들 친절하고 해서 내 분위기도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학부연구생도 여기 보이는 것처럼 6명이나 있는데요. 김명관, 배효진, 윤예지, 서유진, 성재빈, 최근영 학생입니다. 자,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좋은 선택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